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가려고 하는 건 새로운 중단원인데요. 우리 여태까지 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에너지 이용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요. 돌림 힘입니다. 돌림 힘, 돌게 하는 힘이 아니고요. 이건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림 힘이라고 쓰긴 하는데 힘과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얘가 사전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물체의 회전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수록 물체를 많이 회전시킬 수 있는가? 회전시키는 능력이 어떨수록 커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여닫이문입니다. 여닫이문에서 이렇게 회전,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릴 텐데, 문이 회전시키는데 중심이 되는 축 있죠? 이 축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데까지 거리를 팔길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아당기는데 어떨수록 많이 회전하나요? 여기 잡아당긴 힘이 적을 때보다 힘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래서 회전시키는 능력, 회전 능력.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돌림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 돌림이 뭐에 따라서 커진다? 힘이 커질수록 커진다.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같은 힘을 작용했는데 이 팔 길이를 길게 요 끝에서 잡아당긴 거예요. 똑같이 10N 잡아당겼고 요 가운데서 10N 잡아당깁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뭐 밀어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툭 쳐서 밀어보세요. 여기서 같은 힘으로 밀 때랑 여기서 같은 힘으로 밀 때랑 어느 때가 훨씬 더 많이 회전되죠? 이때 여기서 같은 힘으로 밀 때 훨씬 더 회전이 많이 됩니다. 얘는 이만큼 밖에 회전 안 된다면 이때 밀면 훨씬 더 두 배 가까이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회전 능력, 회전시키는 능력, 즉 돌림힘은 힘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거리인 팔 길이, 스몰 r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식을 같이 합쳐보면 돌림힘, 얘는 뭐랑 비례한다? 힘과 팔 길이에 비례한다. 자, 돌림힘 이거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타오라고 쓰고 이거 토크라고 있습니다. 토크는 이거 비례상수가 1이었어요. 힘 곱하기 팔 길이. 그럼 단위가 뭐가 될까요? 힘의 단위로 우리 뉴턴 쓴다고 했죠? 팔 길이, 길이의 단위니까 뭐 씁니까? 미터 씁니다. 그래서 토크의 단위, 즉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돼요. 자, 뉴턴 미터 어디서 많이 본 값이죠? 줄하고 비슷한 값이죠? 근데 줄은 에너지 단위고요. 얘는 돌림힘 단위입니다. 줄은 크기만 있는 값인데 얘는 크기랑 뭐까지 있냐면 방향까지 있습니다. 자, 힘을 이쪽으로 작용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토크, 돌림힘은 방향이 있는 값이다. 단위가 줄하고 단위가 똑같지만 절대 같은 물리량은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전축이고요. 팔 길이가 L이네요. 그 다음에 힘이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때는 토크 돌림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FL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힘이 작용했어요. 자, 이 물체 이렇게 밀면 회전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0입니다. 회전하지 않으니까 회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회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작용했냐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럴 때는 얘 토크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힘을 F1과 F2로 나눕니다. 근데 F1은 회전할 수 없게 하는 힘이고요. F2가 이 물체를 이렇게 돌아가게 회전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F2를 F랑 관련지어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세타면 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나요? F 사인 세타가 되죠.
요 힘만, F2 힘만 얘를 회전시키니까 이때 토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F 사인 세타에다가 팔 길이 L. 다시 조절해보면 FL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 어디서부터 각도냐면요. 회전축으로부터 각도예요. 회전축과 팔 길이로부터 각도가 0도면, 즉, 이렇게 되면, 0도이면 사인 값이 0이어가지고서, 토크 값이 없고요. 돌림인 값이 없고, 만약에 얘가 가장 큰 값이 언제인가요? 0도에서 90도 사이에. 가장 큰 값은 90도잖아요. 즉, 90도. 즉, 요 회전축으로부터 90도인 값, 즉, 뭘 이룰 때, 수직을 이룰 때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식이죠. 각도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물체가 바로 뭐냐면요. 지뢰입니다. 지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뢰에 여기 받쳐 있는 점을 받침점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놓여있는 점, 얘를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힘이 가해주는 점, 이걸 힘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익하죠. 뭐가 유익할까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지뢰는 돌림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뢰가 있다가 사람이 힘을 가해서 이 지뢰가 회전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나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는데 회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여기 작용했다는 거죠. 이 회전하는 능력, 여기 오른쪽 사람에 의해서 지뢰가 회전하는 회전력, 돌림힘,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팔 길이가 어느 거예요? 이게 회전축이죠. 이렇게 회전하는데 여기가 중심축이잖아요.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 팔 길이가 A, 그 다음에 힘이 F. 그래서 F, A가 됩니다. 수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에 의해서 요 사람이 지뢰를 회전시켜서 지뢰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회전시켰습니다. 자, 지뢰가 물체를 회전시킨 능력, 토크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지뢰가 이 물체를 들어 올렸죠? 얼마만큼 힘으로 들어 올렸을까요? 무게가 W니까 W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렸겠죠. 그 다음에, 팔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B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지뢰에 힘을 가해가지고서 지뢰가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작용한 돌림힘과 지뢰가 작용한 돌림힘이 같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WB는 그 유명한 WB는 A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결국 F가 뭐분의 A분의 B W가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실제로 사람이 작용한 힘점까지 거리를 물체까지 거리보다 크게 하면 얘를 키우면 힘은 그만큼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지뢰의 원리잖아요. 이게 나온 이유가 이 돌림힘 때문입니다. 돌림힘의 원리, 지뢰의 원리가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힘을 줄일 수 있다. 지뢰를 이용하면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뢰를 이용해서 한 일 계산하려면 지뢰를 이용해서 한 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얼마의 힘을 가했죠? 여기 보니까 F의 힘을 가했죠. F의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나요? S만큼 이동시켰습니다.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지뢰를 이용하지 않고 물체를 이만큼 직접 들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지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물체를 그냥 들어 올리려면 물체 무게만큼의 힘은 줘야 되잖아요. 물체 무게 W만큼의 힘에다가 얘가 이만큼 이동했죠. H만큼의 들어 올려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삼각형 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보이나요? 여기가 수직. 요렇게 삼각형 보이나요? 여기가 수직. 그 다음에 여기는 억각, 막곡지각.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성립하니까 A 대 B는 뭐가 성립하나요? S 대
H가 성립하죠. 그러면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BS는 AH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S는 B분의 AH가 되죠. 됐나요?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AS에다가. 그 다음 여기서 F도 우리가 구했잖아요. 요 식에다가 F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는 아까 구한 요거를 여기다 S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는 여기 나와 있죠? A분의 B, W. 이게 F입니다. 곱하기 S는 아까 다시 위로 가볼까요? 뭐분의 뭔가요? B분의 AH죠? B분의 AH. 이렇게 하면 BBAA 지워져서 결과적으로 WH가 나옵니다. 즉, 사람이 지뢰를 이용해서 한 일이나 사람이 지뢰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어올릴 때 한 일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힘에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일에는 이득을 볼 수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수업 시간에는 이거 말고 돌림힘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 지뢰 말고요. 도르래랑 축바퀴를 이용한 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모두 안녕.